저 영상이 네. 180건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시청자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초창기에 했던 말하고 최근에 제작한 영상하고 말하고 왜 다르냐? 왜 말을 바꾸냐? 라는 말이 그 댓글도 제가 우연찮게 한번, 저는 사실 댓글 잘 안 보는데 우연찮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분 생각은 신부가 한국 가서 일하든가 어떤 돈, 경제적인 부분, 이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과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베트남 여성은 경제적인 이유로서 한국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은 베트남 여성들 집 자체가 그 지역에서 신분 상승이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신부가 한국 가서 경제적인 이유로 간다, 이렇게 제가 방송을 했어요. 최근에 방송에서 신부들이 처음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지 마라, 이런 방송이거든요. 처음 가자마자 보통 한 몇 개월 안에 신부들이 일을 가려고 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 신부들은 부모님들이 돈이 좀 필요하니까 돈을 좀 보내주고 싶은데 남편들한테 말을 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은 남편한테 말을 해요. 그럼 남편은 일은 아직 가지 마세요, 한국 공부하세요. 그러면 남편분이 경제적으로 뒷바라지를 어느 정도, 한국 여성과 결혼을 했을 때 설날, 추석날, 장인, 장모, 생일달 이렇게 다 장인, 장모 용돈 보내고 하잖아요. 그럼 1년에 2, 300만 원 정도예요. 그게 다 합하면. 베트남 여성들도 가족들, 장인, 장모들한테 처음에 1년에 그 정도의, 그걸 한 두 번 나눠서든가 용돈, 그거는 기본적으로 누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장인, 장모 인사하는 건데. 그리고 신부들이 한국 가서 바로 결혼하고 한국 가잖아요. 그때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마라. 니네들이 남편 더 케어하고 하면은 남편들이 돈 더 열심히 벌도록 남편 케어 열심히 하라,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거지. 경제적인 앞에 뒷말은요 같은 의미예요. 자, 저는 지금도 말하는 걸 제가 정확히 말해드리겠습니다. 신부들한테 처음에 한국 가서 돈 벌어 생각하지 마라. 남편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남편이 좀 더 열심히 돈을 벌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남편이 가정이 편안하면 남자들은 열심히 사회사 활동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자식 낳고 나서 뭔가 어린이집 가고 이러면은 심심하니까 저는 신랑분한테 그때는 반나절 정도나 어디 주위에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좀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주라 그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 가는 거는 됐으면 반대를 한다. 왜? 사실 여성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피곤하잖아요. 집에 들어오면은 피곤하고, 심지어 자, 아기가 어린이집에 갔어요. 어린이집 맡기면 보통 6시 전에는 보통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기 데리고 오고 하다 보면 이 여성분은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까 남편하고도 트러블도 생길 수 있고 가정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할 수 있는 부업거리로 돈을 벌든, 그거는 여성이 심심풀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직업 직장 다니는 여성보다는 한 절반 이하로 벌더라도 그렇게 해주라는 거고, 신랑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은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더라도 여성분들한테는 천천히, 그게 같은 맥락이지. 베트남 여성분이 처음부터 와서 돈 이야기를 꺼내면은요, 그게 처음부터 트러블이 생겨요. 여성들한테 교육은 니네들이 돈 버는 것보다는 니네들은 남편 케어 열심히 하고 나중에 임신하면 니네 엄마 아빠 한국 가서 농사일로는 하던 게 합법적이니까 니네 엄마들이 벌게끔 해라. 그리고 남편 케어 열심히 하고, 그러면 가정이 안정화되고 나중에 자녀가 크면은 그때 네가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길을 찾아라, 이 소리고. 지난번 영상은 뭐냐, 신부들이 한국 결혼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분 상승이다. 그러나 신분 상승이 됐다고 해서 처음부터 남자들이 돈을 펑펑 주라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집에서, 그러니까 부모님 용돈 챙겨주고, 자, 처갓집 방문하고 그럴 때도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좀 어느 정도의 부모님들 용돈도 챙겨주잖아요. 결혼 진행 도중에도.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들은 조금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 상승이 되는데, 왜? 그 집은 그러면은 과거보다도 좀 지출이 조금은 는단 말이에요. 그럼 동네 금방 펴나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 상승이 돼버리는 거죠. 맥락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어차피. 얘기 이미 저희가 많이 언급을 했던 얘기인데 이걸 꾸준히 못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 그쵸. 이게요, 제가 어떤 의미로 방송을 할 때는 그 맥락을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이런 의미로 방송할 때는 이런 의미로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같은 의미예요. 여성분들 경제적으로는 기본적인 거는 그는 장인 장모에 대한 도리고 예의죠. 그리고 또 추가로 질문이 지난번 저희 질문에 영상에서 빼먹은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첫날 밤을 치르고 그러니까 이후 파혼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 신부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 얘기하셨는데 이 네. 때로 부분을 얘기 안 하셨어요. 자, 첫날 밤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진행을 하는데 그 파혼되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낮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도 그렇지만 첫날 밤을 치르고 파혼되는 경우는요, 두 사람 간에 첫날 밤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예요. 여성분이 회피를 하든가 아니면 여성분 그 부위하고 남성분하고 안 맞아서예요. 저희도 한 번 있었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3일 동안 관계를 시도해도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성공을 시도를 계속 신랑분이 하다 보니까 여성분은 관계를 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관계도 제대로 첫날 밤을 안 치르고 못 치른 거죠. 그러는데 무슨 위자료? 이 결혼을 존속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첫날 밤을 치르고 정상적으로 치르고 어떤 여성의 문제 때문에 파혼을 한다면은 당연히 여성의 문제가 있어요. 여성의 문제일 때는 위자료 자체가 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남성의 단순 변심, 저도 남성분들한테는 단순 변심이나 본인이 별거 아닌, 여성의 별거 아닌 걸 갖고 터집을 잡을 때는 반드시 위자료를 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위자료 금액이 요즘 한국 업체에서 계약서에 보면은 $10,000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다는 거예요. 베트남에 진짜 뭐 부잣집에서 이혼한다 위자료 $10,000 주지, 보통 일반 집에서요 위자료 많이 줘봤자 3, 4천만 동, 5천만 동, 그럼 한국 돈을 계산할 때 150에서 250 사이예요. 그래서 저희 업체도 신랑분한테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위자료를 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 금액은 거의 한국 돈 200만 원 선 앞뒤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 양심껏 판단을 하십시오라고 저는 신랑분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남자의 변심. 그렇죠. 남자가 변심을 했을 때예요. 신부의 별거 아닌 걸 갖고 터집을 잡는다. 우리가 봤을 때, 자, 저희가 봤을 때, 아, 저거는 저 신부가 한국 가서 계속 살기 힘들겠다 싶을 때는 우리가 신부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혼을 낼 수도 있어요. 그걸 못 이겨내면 신부 스스로가 떠나버려요. 파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신부 스스로가 떠나버려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근데 별거 아닌 문제로 신랑분이 터집을 잡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신랑분이 사실상 그런 걸로 터집을 잡는 소리는요, 신부에 대한 뭔가 본인이 신부에 대한 만족도가 부족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아, 좀 더 이쁜 여성을 할 걸, 아니면 좀 더 학력 높은 사람을 할 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뭔가 자꾸 조그만한 터집이 잡히니까 그걸 갖고 회사에 이야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첫째, 자, 주위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한 게 있어요. 여기 진행할 때는 몰랐는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60대 분이 20살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기 진행할 때는 몰랐다. 저는 진행할 때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결혼을 했는데 해놓고 와서 한국 돌아와서 보니까 아,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분 단순 변심이에요. 근데 업체가 책임이 있는 거는 업체가 실제로 60대 분한테 20살을 소개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러고 저는요 20살 아가씨가 60대 남성분이 맞선을 보는데 여성분이 오케이 한다, 딱 껴놓고 이야기해서 저 아가씨 미쳤나? 이런 말 할 거예요. 서로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업체, 신랑, 신부. 이런 경우에 위자료를 주느냐? 나이 때문에 파혼을 했을 때는 그거는 저는 신랑이 신부한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본인이 또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지내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안 간다. 이런 경우는 위자료를 반드시 줘야 된다는 거. 근데 신부가 진짜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밤에는 계속 전화해도 안 받고 그런 경우 이 여성분이 밤에 왜 전화 안 받느냐? 그러면은 그쪽 현지에 결혼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베트남은 많이 안 받을 수도 있어. 왜 오토바이 타고 가다 보면 밤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나? 그러면은 전화를 못 받았으면 오토바이 타고 뭐 와서 내려서 보니까 남편 전화 와 있네. 전화를 해줘야 정상이란 거예요. 이런 거는 저는 이게 한 번, 두 번 어떻게 이거 아니고 계속 지속될 때는 저는 파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죠. 왜? 남편과 통화를 하기 힘들다. 뭐 오늘 바빠서 힘들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일은 맨날 바쁠 리가 뭐 있어요. 근데 저희 결혼하는 회사에서 결혼하는 분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여성분은 결혼 진행할 때는 남편한테 너무 잘했어요. 근데 자기 집에 가 있을 때도 남편 전화를 잘 안 받고 전화 오는 것도 뜸하고 근데 그러면 집에서는 이 여성이 과연 어떻게 지낼 때 이럴까 나는 생각을 했는데 기숙사 들어와 있어도 기숙사 있으면서도 남편 전화 잘 안 받더라고. 남편이 그냥 물으면은 왜 전화기가 진동을 해놔서요 충전시키고 있으세요 자꾸 이런 핑계만 대는데 그래서 내가 남편이 계속 저한테 그렇게 하길래 이 여성을 불렀어요. 불러서 본인 전화기 좀 보자고 보니까 20일 사이에 40분 안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 이렇게 하면 되냐고 다른 옆에 있는 신부 전화기 열어보라고 한 번, 두 번 안 받은 게 있어요. 근데 한 번 안 받았을 때 좀 있으니까 신부가 바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게 정상인데 너는 이게 네 비정상 아니냐고 내가 물으니까 이 신부는 자기 핑계만 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남편이 며칠 동안 전화를 안 걸고 신부가 전화해도 안 받는 거예요. 3일 만에 이 여성 스스로가 보따리 싸고 가버리더라고요. 저도 이런 경우 한번 겪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여성이 보따리 싸고 갔다? 이 여성은 처음부터 결혼에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파혼을 해도 위자료를 줄 이유가 있을 때고 없을 때는 여성분 스스로가 떠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